네, 8월 25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 초반 보고 상승 쭉 가겠구나, 네. 장 후반 갈수록 빨간불 더 진해지겠구나 했는데 어김없이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우리 네. 시장 그래도 심리적 안정선 3,100선, 1,000선은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커요. 오늘 시장 그렇죠. 어떻게 평가해 보실까요? 조정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사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기대가 상당히 조금 컸었는데 네. 그만큼 실망도 조금 크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을 진단을 해드리면 파4홀로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포. 네. 어저께 장이 끝나자마자 사실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던 호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삼성그룹이 무려 이제 240조 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뭐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사실 이런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갭상승 출발하면 항상 시장이 이런 갭 조정을 조금 겪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해요. 네. 사실 어저께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되긴 했었지만은 질적으로 저는 분명히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삼성이 메모리 시장에서는 뭐 절대 강자잖아요. 그죠? 메모리에 이제 절대 우위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0단 낸드 플래시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76단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단 낸드 플래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좀 했고 14나노 이하의 이제 디램 공정, 특히나 이제 모바일에 치중되어 있던 걸 이제 서버 디램 쪽도 상당히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 지금 되게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맞아요. 이 지지부진한 삼성전자 주가를 좀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파운드리 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5나노가 아니라 3나노 이하의 이제 미세 공정을 조기에 완수하겠다. 사실은 2030년까지 삼성그룹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를 목표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시기를 훨씬 더 좀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사실은 좀 아쉬워요. 그죠? 오늘 지금 벌써 시황 얘기를 할 때 아쉽다라는 얘기를 벌써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요 재료를 너무 이제 단기적인 어떤 테마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삼성그룹이 향후 3년 동안에 정말 굵직굵직한 M&A도 할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좀 진행해 나갈 거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아마 서서히 호재가 분명히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또 우리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또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정말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을 했잖아요. 네.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뭐 거의 50포인트가 넘는 급반등세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도 뭐 아쉽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 이제 아쉽다는 얘기는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네. 그동안 너무 파5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맞아요. 파4만 나온 것만 해도 저는 그럼요. 만족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연속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 정도는 애교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잘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그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IT 섹터들이 좀 살아나는데 오늘은 특히나 뭐 친환경 관련해서도 네.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종목 소개해 주신 네. 종목 먼저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니드 새롭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친환경 관련 섹터 오르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바로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유니드 이 종목은 뭐 그야말로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릴 수 김프로님 있겠죠.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지난 네. 금요일 저희가 라운딩을 돌 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하루 만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네. 목표가를 뭐 시원하게 뛰어넘으면서 고점 대비하면은 한 21%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온통 시장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쏠려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을 할 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 법제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시장에 이 ESG와 관련된 이제 수급들이 살아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핵심적인 수혜주로 바로 이 유니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캠트로닉스를 가장 먼저 제가 공략을 해드렸었죠. 캠트로스는 오늘도 뭐 시세가 상당히 좀 괜찮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유니드도 급등했고 여기에다가 제가 휴캠스까지 말씀드렸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욕심도 생각이 많으세요. 좀 드는데 오늘 자꾸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저께 제가 휴캠스 말씀
말씀드렸다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 있는 휴캠스도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또 2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네. 캠트로스, 유니드, 뭐 휴캠스 이런 환경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틈새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가 표현은 틈새라고 했지만 ESG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거대한 시장의 주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ESG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뭐 향후 5년 안에 수경에 이를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뭐 휴캠스는 아쉽게 좀 놓쳤지만 또 환경과 관련된 후속주도 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분위기하고는 상관없이 환경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니드까지 리뷰 들어가 봤고 한 가지 종목만 더 리뷰해 볼게요. 지난주까지 상당히 강했고 이번 네. 주는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주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이긴 합니다. 8월 17일에 녹십자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결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자,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네. 다만 이제 좀 비교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상당히 좀 강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반면에 이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거꾸로 상승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녹십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8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31만 4천 원 정도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30한 2, 3만 원대까지 상승세가 한번 연출이 지금 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일단 40만 원 말씀드렸고 녹십자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드려 보면 일단 실적이 하반기 때 아주 안 좋았었는데 기대 이하의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하반기 때부터 이제 독감 백신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 독감 백신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녹십자가 그 철수에 대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백신 CMO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만약에 녹십자가 백신 CMO 정식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주가는 지금 이 자리에 절대 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가 델타 변이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예방 효과가 90%에서 60%대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 특히나 이제 백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스터샷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글로벌리 하기에는 백신이 여전히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부스터샷까지 맞아버리면은 더 보급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이제 이 백신 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백신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거죠. 어저께 삼성이 이제 투자 계획 발표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설비 투자 얘기도 이제 화제가 좀 됐었고 그 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이제 설비 투자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CMO 기업으로서 수혜를 한번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녹십자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가는 아직까지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32만 원대 근처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이렇게 리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매니저님의 종목들 잘 가고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네.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저희가 종목 점검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홀로 이동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1132님께서 화신을 1,150원에 매수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오를 때 가장 네.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지금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이 종목이 너무 좀 아쉬운데 좀 개인적인 사견을 담아서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보유하세요. 저희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화신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주가가 지금 한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밀려버렸어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가 이제 화신이고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이제 삼성증권에서 화신의 목표 주가를 13,500원으로 지금 제시를 할 정도로 2분기 때도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려버린 건 결국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아직까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고 전장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화신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8,000원대에서 바닥이 좀 잡혔기 때문에 손실은 조금 있으시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10,000원대 위로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내용이 뭐 워낙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일단 10,000원까지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0,000원까지 회복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매수가 아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글이라는 평가를 주셔도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네. 8,000원까지 주가가 일단 빠졌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가려면 20%가 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10,000원까지 회복이 됐을 경우에 시세가 이제 겨우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0,000원까지 이제 가격 회복을 좀 지켜보고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주들,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 또 애플가 이슈가 이제 분명히 한번 부각이 될 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10,000원을 이제 단기 이제 바닥을 좀 잡아놓고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때는 목표가도 충분히 좀 수정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추세 저점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이 보시기엔 비중 20% 정도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더 이상 사지는 마시고요. 뭐 한 알겠습니다. 종목에 20%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좀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분은 3402님이세요. 효성 ITX를 2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좀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짚어주셨어요. 뭐 큰 손실은 아니신데요. 이 종목도 일단은 버디 의견 드리면서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자, 효성 ITX는 최근에 이제 주목받은 이유가 카카오뱅크가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아주 화려하게 상승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요 회사가 이제 카카오뱅크에 이제 콜센터를 이제 대규모 수주를 했다. 뭐 이런 재료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잠깐 부각이 좀 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효성 ITX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콜센터, 정보통신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뭐 효성 ITX뿐만 아니라 개별주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차트가 비슷해요. 정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받은 자리에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이제 시장이 반등을 좀 하다 보니까 겨우 단기 저점을 좀 만들어 놓은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이제 음봉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서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한 24,000~25,0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버디 의견으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상담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신 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보면서 손실 최소화하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원샷 하이라이트 홀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종목도 소개 들어봐야겠죠? 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200원 현재가로 민엔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난주 금요일 라운딩 종목, 원샷 홀인원 종목이었던 유니드가 아주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네. 소개해드리는 민엔지도 좀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실은 시장이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 이틀 급등한 이후에 오늘 좀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섹터 전략보다는 개별 종목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정말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에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 민엔지라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인 플러스라든지 휴대폰 이제 간편 로그인 이런 이제 2차 정보 인증 본인 인증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는 기업이거든요. 공인 인증서가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가 되면서 민간 이제 인증 사업이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와중에 바로 이제 동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 휴대폰 간편 인증 서비스가 2019년만 하더라도 가입자 숫자가 한 510만 명에 불과를 했었는데 불과 1, 2년 만에 20% 가까이 급증을 하면서 570만 명, 580만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편 결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결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편 결제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결제가 이게 제대로 됐을까? 내가 결제를 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전송이 안 돼가지고 오결제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해킹에 대한 위험성을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휴대폰 이제 로그인 간편 서비스가 간편 결제 시장 확대와 함께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이프 캐시라고 하는 게 이제 간편 로그인으로 은행 계좌라든지 결제 계좌들 다 연결시켜 가지고 통합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세이프 캐시에 대한 서비스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내용이었으면은 사실 오늘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를 안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이제 민엔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보안과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넷플릭스가 이제 화려하게 이제 비상을 했던 이유가 이 구독형 플랫폼 사업자로서 각광을 좀 받았었던 거잖아요. 매월 정액의 수수료를 납부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많은 컨텐츠들을 무료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플랫폼 구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엔지가 바로 이제 주식 투자 노트라든지 건강 지킴이라든지 내 정보 지킴이와 같은 이런 이제 구독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향후에는 이 보안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 11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건강 기능식품과 관련된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 또 오히려 민엔지보다 더 유명한 이제 핀테크 관련된 기업이 셔틀뱅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셔틀뱅크의 최대 주주가 바로 민엔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차트를 열어보시면 지금 민엔지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공략하는 차원에서 지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26,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고요.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엔지 구독형 플랫폼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네네. 사실 저도 쿠팡 구독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어도 이 쿠팡을 자꾸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구독의 매력인 것 같은데 이 구독형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성장성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경쟁이 워낙 좀 치열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아까 우리 수연 아나운서 중요한 얘기 해드렸던 것처럼 내가 월 정액 수수료를 내는 걸 그냥 까먹어버려요. 네, 맞아요. 매월 뭐 3,000원, 5,000원 내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까먹은 상태에서 내가 그 플랫폼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게 활동 계좌 수가 이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구독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은 아주 현저하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선발 진입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형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성장성이 뭐 무궁무진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 답변까지, 제 네.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김프로 시간도 참 알찼는데, 네, 혹시 오늘은 무료 방송 계획 없으신데 보통 무료 방송 몇 시시죠? 무료 방송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오후 월, 화, 4시에 목.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니까 네. 수요일, 금요일은 무료 방송이 없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김프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한 주식쇼 생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